네, 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복덕방 언니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드라이브 토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네요. 와. 오늘 그 청담동 관리하는 건물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겸 한번 그쪽 상권을 같이 한번 걸어보려고 겸사겸사 직원들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청담동은 어떻게 보면 매수자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청담동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고, 그리고 강남권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거나 압구정 키즈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사동보다도 청담동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담동은 강남 중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동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담동은 뭐 오르막길도 많고 지하철역이랑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단지 상징성 때문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청담동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지 않으세요. 다들 자차로 혹은 기사들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 강남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렛 서비스가 처음 생긴 곳이 청담동이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년도에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죽어있던 압구정 로데오 상권을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훨씬 더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준 것 같고, 압구정 로데오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청담동, 왼쪽이 신사동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곳은 신사동이야. 청담동은 또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 로데오 상권이랑. 청담동이 접근성도 좋지 않고 고바위 같은 게 있다라고 한들, 결국은 거기에 특징적인 상권의 분위기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한 뭐 웨딩샵,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뷰티, 메이크업, 한우 오마카세, 프리미엄한 다이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예전부터 이제 부촌의 주거지로서 빌라들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라고 하는 가치들이 계속해서 좀 축적된 올드머니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설명드릴 도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청담동의 메인 길은 바로 청담대로에서 바로 1차 이면길인 이 도로입니다. 지금도 차량이 너무너무 많고, 늘 말씀은 많이 드렸고 사실 건물 거래도 정말 많이 했는데 상권은 처음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냥 수다 떨듯이 좀 해볼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청담동 메인길의 시작이 되는 길인데, 진짜 여기 지금 여러분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 게 차량도 너무 많고 길은 좁고, 근데 이 도로가 12m 도로로 이쪽 라인에서는 지금 되게 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매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사례 자체가 없고 가장 좋은 도로변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가 유동이 좀 많은 편이고, 올라갈수록 걷는 유동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차량 유동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사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건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스테이크를 제일 잘하는 집 중에 뭐 베스트 안에 드는 청담동 스테이크 오래된 집이고, 내부에 들어가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이 건물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국민연금에서 펀드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좀 특이한 소유자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인데, 뭐 오른쪽에 청담만옥, 여기도 굉장히 맛있는 집이고, 나리식당, 네, 한남동에서 줄 서지 마시고 똑같은 맛을 여기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추천할게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되게 크게 올라간 이 건물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청담동 주식부자로 되게 유명했던 이희진 씨가 가지고 있다가 사기죄로 연루되면서 경매로 이 건물이 법인에서 떠갖고, 주차도 굉장히 좋고 루프탑도 정말 잘 지어진 300평짜리 건물인데, 그 당시에 369억, 평당 1억 2천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청담동에 300평 땅을 가져가신 분, 정말 부럽습니다. 일찍 또 추억의 장소예요. 시대를 풍미했던 1975가 있었던 곳이어서, 여기 라운지 오면은 정말 뭐 연예인들, 뭐 유명인들 진짜 많았던 그 당시 인플루언서들의 핫플이었는데, 지금은 벨뷰라는 이런 라운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최근에 못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라운지에서 즐기기보다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건물 바로 옆역 건물로 가면 요즘 청담동에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건물 두 개가 나오거든요. 바로 스케줄 청담과 봄의 청담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건물이 봄의 청담이라고 하는 럭셔리한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고, 여기 너무 잘 아시는 스케줄 청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래쪽 라운지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식사나 문화 같은 것들을 향유를 했다면, 이 봄의 청담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유명한 PD죠. 무한도전 PD였던 김태호 PD, 그리고 김태호 PD의 와이프가 에이바이봄이라고 하는 청담동 굉장히 유명한 헤어샵 대표님이신데 같이 소유를 하고 직접 멋지게 신축을 하신 건물이에요. 여기 주말에 오면은 그냥 발렛 전쟁이에요. 그래서 차 가지고 오실 때도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담동에는 왜 이렇게 발렛 위주로 이렇게 상권이 발달해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차를 이용하는데, 그 차를 이용하는 것 대비해서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 대수가 한계가 분명하게 있죠. 음식점을 오픈하거나 그런 것들을 오픈할 때 이 발렛을 잡지 못하면 오픈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렛이 확실하게 돼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통의 업장에서 발렛한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발렛과 제휴를 맺게 됩니다. 지나왔는데 여기 옆에 이면에 보면은 그 손지창 오연수 씨가 가지고 있던 건물도 있거든. 2006년에 되게 오래전에 매입을 하셨던 건물인데 그게 2년 전에 법인회사에 153억 원에 매각이 되면서 그것도 좀 기사화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주변은 청담동 라인은 워낙 좀 아까 말했듯이 좀 고급 상권이고 프리미엄한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재벌가들이 매입을 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들도 또 구체적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제가 재작년에 매입해드린 건물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의 건물이 있는데, 네,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막 시작했을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 고객님께서 저를 믿고 매입을 하신 건물이었는데, 사실 건물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평당 무려 1억 1천에 매입을 하셨고, 총 매입 가격은 118억 5천에 이제 마지막 잔금까지 마치시고, 지금 보유하신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상의 직영 사용에 대한 그런 기간도 다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하층이랑 1층은 프리미엄한 그런 위스키 바가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이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4층은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운영을 하고 3층을 직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은 또 임대를 주시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신 거고, 청담동도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작년에 평당 1억 7천에 매각이 됐고, 도산대로 1차이면 이 라인들은 대부분 호가는 평당 2억 원 정도 선회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이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좀 거래하는 데 좀 제약들이 많아요. 거래가 약간은 좀 주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음 달이죠. 10월 16일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발표가 될 거라고 준비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청담동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해제가 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좀 묶여 있었던 청담동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 뒤에 되게 멋있게 전면 파사드를 만든 이 건물, 코너 건물이 바로 유명한 배우의 건물입니다. 정말 특급 건물이야.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 김희애 씨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주차장 건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 주차장에서만 임대료가 3천만 원씩 나오던 건물이다. 사실 적지 않게 나왔던 임대료였는데, 이 대지가 195평으로 코너 건물이 도로변도 되게 좋고 3개 필지가 합쳐진 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신축이 돼서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이 무려 835평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지만 임대료 수준은 거의 뭐 1억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을 통해서 청담동 건물들의 임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2층은 프리미엄한 메이크업이나 헤어 그리고 드레스 같은 웨딩과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 프라이빗하게 뭐 1대1 예약자라든지 웨딩, 그리고 웨딩 산업도 되게 가격이 비싸서 임대료도 굉장히 잘 내거든요. 객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업장들이 만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리미엄한 임차자들의 MD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건물을 잘 지어요.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외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또 청담동 건물들의 특징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언덕 때문에 지층 노출도 엄청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전에 보신 김희애 씨 건물도 경사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이 쇼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노출이 돼서 1층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용적률을 더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차로 이동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차로 이동해서 회사로 복귀 중입니다.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도산대로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압구정 이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굉장히 탄탄한 배우세대를 끼고 있는 라인의 부채꼴 모양으로 갖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발전할 수밖에 없는 입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강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오늘 좀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정제된 모습으로 청담동 며느리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담동은 청담동. 그냥 명실상부하다. 연애, 패션, 음식, 그냥 모든 문화, 주거 가장 하이엔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